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라고 하는 흥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어떤 성격 특성에 따라서 나는 어떤 직업이 적합할까, 또 나의 어떤 흥미와 성격과 일치하는 그런 직업은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성격이 어떤 건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나요? 내 성격을 내가 모르는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성격이죠.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기고 인상도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인자하게 생겼는데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성격은 우리가 어릴 적 타고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또 유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플러스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성격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어떤 사고, 그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지속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 개개인에게 나타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일단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어떤 성격을 수용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친구, 우정관계 매우 잘 가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사귈 때, 연애할 때는 별로 싸운 적이 없죠. 왜냐하면 가능한 한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러고 있으니 싸울 리가 없죠.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 너 내 성격에 맞춰. 나 머리 긴 거 싫어. 짧게 해. 뭐 이렇게 이제는 되죠. 그러면 왜 나는 긴 게 좋은데 왜 짧게 해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고 또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격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활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성격 검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MBTI 성격 유형이죠. 여러분 중에서는 뭐 MBTI를 고등학교 때도 하니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MBTI는 그 유명한 성격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이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고안한 자기 보고시 성격 유형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MBTI는 네 가지 선호 경향을 가지고 16가지 성격을 추출해 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선호 경향은 첫 번째, 외향과 내향입니다. 자, 외향은 주로 에너지가 외부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죠. 바깥에 나가 뛰어다녀야 활력을 얻고 행동 지향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성이 많고 대화를 즐깁니다. 빨리 어떤 조직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향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 세계를 지향하며
바깥 세계보다는 그 자기 내부의 개념이나 생각 또는 이념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은 사려 깊고 명상적이며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내향적입니다. 저는 집에서 오래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밖에 나가서 막 일하고 등산을 하고 막 이래야 에너지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이 이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 넌 자기는 왜 이렇게 밖에 나가질 않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안에 내가 피곤할 때 안에서 조용히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축적되는데 저는 나가야 축적되고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각과 직관인데 이런 감각적인 사람은 그 오감에 의해서 그 어떤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고 또 만지고 또 냄새 맡고 했던 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사실이나 사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A라는 식당을 갔는데 맛이 없었어. 그러면 안 가죠. 그리고 맛이 있던 집은 가죠. 이와 같이 감각적인 사람은 경험을 중시하며 현실적이고 굉장히 관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잘 기억해주며 기억을 잘하며 구체적인 것이죠. 산을 그리라고 하면 그 안에 뭐 새, 뭐 짐승들, 꽃들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잘 그리죠. 자, 직관적인 사람은 어떤 경험보다는 그 통찰,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죠. 그거 좋을 것 같아. 괜찮어. 본인이 느끼는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 관계, 의미 또 관계 가능성 또는 비전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며 현재보다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깁니다. 한때 저는 내가 힘들었을 때 저는 늘 미래를 얘기하죠. 미래는 잘 될 거야. 내가 미래는 더 좋게 해줄게. 근데 본인은 나는 미래는 소용없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이죠.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죠. 감각적인 사람은, 직관적인 사람은 미래 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고와 감정인데요. 이러한 사고형의 사람은 상대방 인정 체면보다는 논리적인 분석과 원리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자, 사고적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일어날까요? 너 돈 어디에 쓸 건데 언제 갚을 거야? 그래? 그러면 차용증 써.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편이죠. 그런데 감정형의 사람은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을 안 빌려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 중심적이죠. 인간적이죠. 이러한 사람이 이제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형의 사람은 우리가 흥미 유형에서 볼 때 그 탐구형 I와 아주 연관이 좀 있고요. 이 감정형의 사람은 어떤 유형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사회형이죠. 사회형과 감정형 연관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감각적인 사람은 어느 유형의 관계가 있을까요? 예, C 관습형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또 직관적인 사람은 우리가 예술형에 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판단과 인식입니다. 자, 판단은 우리가 이제 J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자,
판단형의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고 종교를 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미리미리 하는 성격인 것이죠. 약속 시간도 항상 먼저 오고 숙제도 과제도 미리미리 해놓고 여행도 미리미리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이제 판단이고, 인식형은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즐기고 이런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이해하려고 하죠. 뭐 약속 시간을 내가 미리 기다릴 필요 있어? 응? 코리안 타임 10분인데 천천히 가지 뭐. 뭐 꼭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야 돼 깝깝하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고 살지 뭐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인식형이죠. 제이는 판단형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잘 못해요. 그 일이 마무리 짓고 나서야 다른 일을 추진을 하는 편이죠. 인식형인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또 막 일을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일이 잔뜩 벌려놓고 정신이 아주 산만 오락가락 뭐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유유자적, 융통성이 좀 있죠. 이런 네 가지 선호 경향을 정리를 하면, 자, 에너지 방향으로는 내향과 외향이죠. 예, 우리가 흥미 유형에서 외향적인 그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고 그랬죠? 자, A형 예술형하고, 그 다음에 사회형하고, 그리고 진취형이 이제 외형적인 성격이고요. 요 내향적인 성격은 자, 관습형 C, 그리고 현실형 R, 그리고 탐구형 I가 바로 내향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내 흥미와 성격이 일치하는 직업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강박적인 사람은 C 유형과 아주 일치적이고요. 또 직관적인 사람은 뭐 A형에 이제는 조금 관계가 있죠. 자, 이 사고형의 사람은 I, 탐구형과 아주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 감정적인 사람은 S형과 사회형과 아주 연관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판단과 인식. 자, 이렇게 우리가 흥미 유형과 자신의 성격 유형을 한번 겹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향과 내향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은, 자, 외향적인 사람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A형과 흥미유형의 A형, 그 다음에 흥미유형의 S형, 흥미유형의 E형이 여기에 적합하죠. 그 중에서 아주 E형이 이제는 외향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A형하고. 그래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두고 행동을 먼저 앞서죠. 행동이. 그래서 늘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성급해서. 이제 충동적으로 하고, 솔직하고 사교성이 있어요. 나 너 좋아한다 하면 좋아한다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내향적은 그렇게 못해요. 또 대화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리려고 한다. 자, 내향적인 성향, 아까도 흥미유형과 비교해보면 관습형과 현장형과 탐구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고 행동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한 다음에 행동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집중하고 또 내부 활동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사려가 깊고 명상적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알리는 것을 좋아하죠. 예, 감각적인 사람은 오감, 보고 만지고 맛보고 뭐 이런 오감에 의존하고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한다. 자, 이 관습형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죠. 흥미의 관습형. 내가 관습형이면서 성격이 S형이면은 C형에 관련된 직업이 흥미와 성격이 일치하는 것이죠. 이들은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중시하고 굉장히 현실적이다. 관찰 능력이 뛰어나며 구체적이고 숲보다는 이런 세세하게 나무, 숲, 나무, 짐승들, 작은 짐승들, 작은 돌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보려는 경향이죠. 예, 직관적인 사람은 오감보다는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을 하죠. 자, 물론 전 흥미유형의 A와 연관이 좀 많이 있고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죠. 신속 비약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저도 직관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좀 와이프하고 결혼을 할 때도 그 중매를 했는데 선을 딱 보면서 그냥 잘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후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또 일처리도 굉장히 빠른데 빨리 해놓고 나서는 항상 후회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충동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이런 직관적인 유형이 강한 사람들은 좀 더 생각을 좀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은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추구하고 신속한 일처리, 또 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의미를 좋아하고 관계의 가능성, 비전, 작은 것보다는 숲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고적인 사람은 흥미유형의 I, 탐구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진리와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수학 문제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0.01 틀려도 그쵸?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다음 반대의 성격은 뭐예요? 0.01 정도는 그냥 봐줄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고적인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 분석, 원리와 원칙, 규범, 기준 중식, 객관적.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예, 이런 사람인 것이죠. 네, 감정적인 사람은 흥미유형의 S형과 아주 상관이 있죠. 사회형, 관계지향적이죠. 관계 중심적이며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이성적인 것보다는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상황적이며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조관계 그리고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자, 요게 이제 S형이 되겠고요. 감정 F입니다. 판단 J들은 미리미리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J죠. 사업한 사람은 이런 J 성향이 좋겠죠. 의사를 결정하고 종결짓기,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 체계적,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다.
예, P는 뭐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살아야 돼 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와 유유자적, 융통과 적응, 목적과 방향은 뭐 변화할 수 있다. 또 재량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그 조직 같은데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런 피유형으로 있으면은 상당히 좀 일 처리하는데 나름대로 어렵죠. 왜냐면 저 처리해주고 싶은데 규정이 있어. 막 근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기 재량에 맞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좀 요 피유형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처리해주죠. 구지식하면 안 해주고. 자, 그래서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J고, 이런 재량 융통성을 부리는 것은 P죠. 자, 그러면 활동지에 나와 있는 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A와 B 중에 본인이 선호하는 거 둘 중에 하나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 말고 깊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쳐야 정확한, 그래도 그나마 성격 유형이 좀 잘 나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예, 이와 같이 체크를 했으면 요 채점표에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A와 B 중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채점표에 표시합니다. 자, 내가 1번을 B라고 했으면 B, 2번을 A라 했으면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B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로로 동그라미를 1점씩 더해서 써 놓으시면 되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채점표까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를 1점씩을 해서 2가 뭐 예를 들어 7점이고 i가 2점이고 s가 4점이고 n이 5점이고 뭐 t가 그 6점이고 f가 3점이고 j가 3점이고 p가 6점이라고 하면 둘씩 비교를 해서 높은 숫자 나온 영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와 i보다는 2가 높고 s와 n보다는 n이 높고 2n t p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의 성격 유형은 ENT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ENTP에 대한 내용을 그 활동지에 보면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ENTP에 대한 자기의 성격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또 전 시간에 검사했던 흥미와 살펴봐서 내 흥미와 나의 흥미 코드와 그 MBTI 성격 코드와 비교를 해서 내가 흥미와 성격에 잘 일치하는 직업은 뭘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